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6월 29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변함없이 전주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1억 1,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7천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300만 원,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은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9,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시세 변화가 없네요. 예, 큰 틀의 시세 변화가 없고 전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주 역시 큰 틀의 변함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네. 여름철이라서 특히 시세 변화가 없는 건가요? 여름철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날씨도 더워졌잖아요.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원래 여름으로 돌아오면서 택시 판매율이 좀 저조해요. 네. 파시는 분도 좀 적고 살려오는 분도 좀 적고. 예, 요즘 택시 양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분들이 계속 오시는데요. 그분들로 인해서 거래는 꾸준히 그래도 이어지는 편이에요. 네. 예. 서울은 왜 시세가 그대로 멈춰 있다고 보세요? 예, 서울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조합이 좀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다 보니까 개인 택시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인천은 100만 원 정도 빠지고 나서 올라가지는 못하네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1억 2,3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매물이 마저 떨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월 달부터 자격 유지 검사가 다시 강화된 자격 유지 검사가 실시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좀 팔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물건이 좀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 추세로는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는데 10월 달이 본격적으로 접어들어서 자격 유지 검사 강화된 걸로 실시가 되면은 그때는 좀 더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제주도는 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 상태에서도 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유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증가가 가장 주된 요인인데요. 해마다 그래요. 관광 시즌이 접어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왔다가 관광 시즌이 좀 풀리면은 소폭 하락했다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되는 도시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네. 예. 최근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완전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1년에 4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교육 접수를 1년 내동해서 안 되는 분들은 완전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 계속 교육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어제 전화 오셨는데 3번 떨어졌는데 더 이상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법인 택시에 가셔가지고 다음 교육 때까지는 법인 택시를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대표님, 이게 양수 교육이 떨어지면 가산점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이 떨어질수록 가산점을 받아서 양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몰리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10% 가산점을 받는데라도 크게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교육생은 한정되어 있는데 몰리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네.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안타까운 일이 2건 있었거든요. 이분은 개인 택시를 하기 전에 공직에 경찰관으로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개인 택시를 사서 하신 분인데 열심히 하셨는데 얼마 전에 4개월 전에 같이 평생을 같이 했던 사모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같이 살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막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본인이 일을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일을 의욕을 잃어버려 갖고 저희한테 이제 개인 택시를 팔러 오셨는데 걸음 자체도 못 거시더라고.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일을 놓아버린 거죠. 네. 저희 사무실 걸어 들어오시는데 걸음을 못 걸어갖고 부추기가 오는데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주차장에 차도 주차를 못 시켜가지고 저희가 주차시키고 다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 마무리 되는데 부부가 두 분들이 건강히 오래 살다가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이게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으시더라고. 네. 또 한 분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지금도 개인 택시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4개월 전에 공교롭게 나이도 두 분이 다 똑같으셔. 55년생인데 이분도 같이 평생을 같이 했던 사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개인 택시를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판매 의뢰 와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진행했는데 이분들 같은 것도 그래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자기 와이프한테 갖다 주는 그 낙으로 서로가 의지를 하고 살았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 버리니까는 일해도 일할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분도 개인 택시를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본인 건강도 많이 챙겨야 되지만은 배우자분 건강도 같이 챙겨야 노후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게 인생이니까 두 분 다 건강해야죠, 그죠? 그렇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면은 그게 더 고통이 크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님, 최근 약물 논란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 좀 해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 같은 게 있을까요? 운전자들이 복용해서는 안 될 약물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지병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먹는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도 좀 있어요. 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마약 성분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약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를 했을 때는 그 성분이 검출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마약을 복용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복용하신 다음에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 개개인마다 개인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약을 상시 복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우울증 약 자체에 마약 성분이 좀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건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죠. 자기가 복용하는 약물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약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피를 뽑아가지고 측정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예. 기존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이제는 약사나 의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질병에 맞는 약이 무슨 약이 성분이 들어가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게 되면은 의사분님들이 지금 처방전 내릴 때 한글로 쓰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 영문으로 쓰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그 영문까지 파악해가지고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고 약사들이 일일이 이 약 성분은 어떤 성분이고 어떤 성분이고 그걸 정확히 표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냥 약 봉지에 보면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어느 정도 정확히 이해를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먹는 약 성분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졸릴 수도 있고 마약 성분이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기가 복용하는 약물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본인이 먹는 약 성분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성분이 다량으로 포함되면은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확한 이런 통계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흘러왔는데 언젠가는 이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이것도 시행이 될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본인이 그 약 성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죠. 네. 예.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이상하다 뭐 그런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약물 검사가 이제 시행될 거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그런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약물이라고 보면은 거의 다 마약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마약 복용하고 운전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네. 본인이 모르게 그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고 운전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마약은 안 하지만
일반 복용약에서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게 좀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뭐 개인택시 조합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그 복용약에 대한 부분을 좀 교육하거나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나 지금 개인 택시 조합에서도 그걸 전담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어야 되면 의학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원을 뽑아가지고 개인 택시 조합에서 운영하기는 좀 힘들죠. 네. 앞으로는 처방약 받을 때 그 의사나 약사한테 자신의 직업이 운전 직업임을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약 처방 맞는데 그것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예, 예.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 기사분들에게 약물 복용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인 택시 기사분님들 누구나 질병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어떤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고 약 복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복 상태에서 본인이 드시는 약을 너무나 과신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6월 29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 택시 시세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약물 운전 논란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개인 택시나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평상적인 그냥 약물을 복용하는 거라도 의사나 약사한테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나서 복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